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화염, 이것이 바로 수십억 원짜리 러시아 최신형 탱크가 불과 100만 원짜리 FPV 드론 한 대의 가루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SF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전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파괴의 시작은 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작은 드론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조용한 기계가 현대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FPV 드론은 본래 레이싱이나 취미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종사가 1인칭 시점으로 드론의 눈을 통해 비행을 즐기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취미용 기술이 순식간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로 변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만든 드론이 세계 최강 중 하나인 러시아 육군의 전차들을 하나둘씩 사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이 저렴한 드론으로 러시아의 중장비 토21 북극 방공 시스템 같은 핵심 자산들을 어떻게 사냥하는지 그 충격적인 효율성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폭발 장면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작은 드론이 어떻게 전쟁의 경제학, 전술, 그리고 무기 체계의 미래까지 바꿔놓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이 영상은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 전쟁의 교과서이며 21세기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입니다. FPV 드론의 핵심은 단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속도와 정찰. 하지만 실제 작전은 훨씬 더 정교하고 유기적입니다. 보통 헌터 킬러 구조로 운영됩니다. 두 종류의 드론이 한 팀으로 움직이죠. 먼저 하늘 높이 정찰 드론이 떠 있습니다. 이 드론은 마치 독수리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탐색하며 목표를 찾습니다. 고립되거나 버려진 T-72, BMP 같은 차량 혹은 야전에서 연료 보급 중인 트럭, 심지어 은폐 중인 이동식 미사일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사냥감이 됩니다. 정찰 드론은 단순히 영상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 거리, 열신호, 주변 위협까지 분석합니다.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격팀에게 전달됩니다. 그때 등장합니다. 암살자 FPV 드론. FPV 드론 조종사는 VR 고글을 착용합니다. 그가 보는 화면은 드론의 눈 그 자체입니다. 지면 1m 위를 날며 바람의 저항까지 느껴지는 듯한 몰입감 속에서 그는 마치 자신이 드론이 된 듯 전장을 누빕니다. 이때부터는 초단위의 싸움입니다. 러시아군이 장비를 회수하기 전 또는 전자전 장비 이 S로 제밍을 걸기 전에 FPV 드론이 먼저 도달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표 포착 후 불과 몇 분 만에 드론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리꽂힙니다. 이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궤적 앞에 러시아군의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종사들은 차량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엔진이 있는 후면 그리고 얇은 상부 장갑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수십 톤짜리 전차를 산산조각내죠. 그 핵심은 바로 유폭입니다. 러시아 전차 내부는 좁은 공간에 수십 발의 포탄과 장약이 가득한 움직이는 탄약고입니다. FPV 드론에 장착된 성형 작약탄 H는 폭발 시 초고온의 금속 제트를 만들어 철판을 녹이고 관통합니다. 이 제트가 내부 탄약 중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 모든 탄약이 연쇄 폭발하며 수십 톤짜리 포탑이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전차의 상판이 마치 종이장 처럼 찢어지고 그 안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적의 자산을 적 자신의 탄약으로 자기 파괴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토스1 북극 방공 시스템 같은 고가치 자산은 최고의 사냥감입니다. 북 시스템 하나만 파괴해도 그 지역 상공에 러시아 방공망이 뚫리며 우크라이나 드론과 전투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드론 한 대가 전선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의 경제학을 보죠. 러시아 최신형 T-90AM 전차 한 대의 가격은 약 40에서 50억 원. 이를 파괴하는 FPV 드론 한 대의 가격은 100만 원. 교환비는 1대 4천. 러시아가 탱크 한 대를 잃는 비용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론상 4,000번의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억 원짜리 제블린 미사일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노트북 한 대와 FPV 드론 한 대면 됩니다. 전쟁의 비용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비대칭 손실은 러시아 군수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탱크 한 대를 조립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드론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대가 제작됩니다. 심지어 부품의 상당수는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이 민간형 생산 체계는 거대한 공장이 아닌 수백 개의 소규모 작업장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중앙 집권적 군수 시스템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일부 장거리 FPV 드론은 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보급 트럭, 탄약 창고, 연료 기지까지 타격합니다. 이제 후방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나는 한 전선의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FPV 드론의 등장이 탱크 무용론을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탱크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탱크가 전장의 왕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명백히 저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협에는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러시아군은 지금 코어 오브 케이지라 불리는 철제 덮개를 전차 위에 얹고 있습니다. 마치 새장처럼 생긴 임시 방패죠. 하지만 이 방어책은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더 강력한 탄두를 장착하거나 각도를 조정해 약점을 노립니다.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미래의 탱크는 단순히 두꺼운 장갑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 전자전 장비, 위성 네트워크와의 실시간 연동, 이 모든 것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즉 탱크는 이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이동형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지상과 공중, 정보와 화력이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 속에서 탱크는 더 이상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드론 혁신의 중심에는 거대한 군수 기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젊은 민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IT 전문가, 엔지니어, 그리고 단순히 취미로 드론을 날리던 사람들까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으고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며 전 세계의 오픈소스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이 분산적이고 유연한 개발 구조야말로 거대하고 경직된 러시아 체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민간의 속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기술이 전쟁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억 원짜리 전차가 100만 원짜리 드론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닙니다. 전쟁의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느냐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창의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더 이상 탱크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더 유연하며 더 정밀한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느냐, 그것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드론 전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연 미래의 전장에서 이 거대한 지상 병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